요즘 정말 많이 받는 질문이 있어요. 프리세일을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기존에 지어진 리세일을 사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단순하게 집을 사는 문제가 아니고 개인의 상황과 자금과 또 모기지, 그리고 라이프스타일과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다 합쳐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프리세일과 리세일의 장단점과 실제 사례들 그리고 모기지 팁까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세일은 초기에 들어가는 다운 페이먼트가 기존 지어진 집을 사는 것보다 분할해서 이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초기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들게 됩니다. 완공 날짜가 짧으면 짧을수록 디파짓 금액이 또 작은 프로모션이 많은데요. 작게는 5%, 길게는 25%까지 봤어요, 제가. 분양은 당장 목돈이 부족해도 남은 기간까지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분양은 새 집이기 때문에 이 최신 신식 시스템을 맛볼 수 있고 편의시설을, 아메니티를 즐길 수 있어서 이 부분도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또 분양은 10-year warranty가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담이 적습니다. 레버리지 효과도 있는데요. 가장 큰 장점은 초기 계약금만으로도 부동산에 부동산에 들어갈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마켓이 괜찮았을 때 부동산 시세 차익도 얻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 프리세일의 단점은 무엇일까? 미래에 완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 미래에 대한 불안감, 나 개개인의 소득과 자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때까지 추가로 다운페이를 모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상황이 어려워서 완공을 못 시키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개인의 소득이 바뀌게 되면 일반 시중은행에서 모기지가 승인이 안 나오고 2금융 아니면 3금융 프라이빗 몰기지로 어쩔 수 없이 완공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계획에 맞지 않는 상품을 또 사용하면은 추가 비용이 들게 되고 스트레스도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소득이 준비가 됐다 하더라도 분양을 구입했을 때 구입 가격과 완공 시점에 은행에서 모기지를 받을 때 감정을 보내는데요. 감정 가격이 구매 가격보다 낮게 나왔을 때는 다운 페이먼트를 추가로 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전매하면 되지 뭐, 어사이먼트 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전매라는 것은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좋을 때만 그래도 손해를 안 보고 전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특히 지금 현재 마켓이 안 좋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전매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게, 제가 요즘 전매 올라온 것들을 많이 보는데요. 구입 가격보다 손해를 많이 보고 리스팅을 했는데도 안 팔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큰 리스크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분양을 살 때 이미 이제 move-in ready라고 하죠. 아니면 진짜 short-term 안에 몇 개월 안에 6개월 이내에 이 집이 완공을 할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구매하시기 전에 리얼터 분과 또 개발사에게 꼭 문의를 하셔서 이 남은 유닛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이유는, 유닛들이 많이 남은 프로젝트라고 하면 사실은 개발사가 남은 유닛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제 move-in을 했을 때 입주자들과 나중에 스트라타 회의를 하거나 중요한 안건들을 이제 투표를 했을 때 남은 유닛이 많으면 디벨로퍼가 아직까지도 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남은 유닛을 판매하기 유리하게끔 투표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입주인들은 정말 큰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요. 사실 분양 살 때는 개발사가 정말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한 개발사인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프리세일을 구입하신 분들에게 몰기지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프리세일을 구입하시기 전에 지금 상황 가운데 최대 몰기지 가능 범위를 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굉장히 좋은 습관이고 또 좋은 팁이라고 해요. 지금 소득 상황에서 내가 최대 가능 범위가 얼마인지, 그리고 완공 시점에 진짜 내가 소득이 지금은 살짝 타이트하더라도 이게 그나마 그래도 합리적으로 가능 범위에 있는지 여부를 꼭 알아보시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프리세일 전용 모기지 상품이 있어요. 이 모든 탑5 뱅크의 시중은행이 프리세일 전용 상품이 있는데요. 이 프리세일 전용 상품은 2년 후, 3년 후 이 미래의 것들, 정말 지금 내 소득과 다운 페이먼트 계약금이 정말 완벽히 준비가 돼 있다면 프리세일 전용 상품으로 최종 승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몰기지 브로커보다는
은행 담당자, 모기지 스페셜리스트 분들이 잘 안내해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모기지 최종 승인을 받았을 때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서 받아놓고 나중에 딴 데 갔을 때 여기에 뭐 묶이는 거 아니에요 라고 염려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더 좋은 조건을 찾으셔서 다른 은행으로 간다고 하셔도 이쪽에서 묶이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최종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과 다운페이를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무조건 받아놓으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어진 리세일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을 제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크게 장점은 이미 지어진 거기 때문에 예측이 굉장히 쉬워요. 이미 내가 진짜 눈으로도 보고 인스펙터를 모셔서 이제 정말 이 집에 문제가 있는지, 큰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옵션이 있죠, 리세일은. 그리고 사실 모기지도 굉장히 중요한 게 확실하게 내가 모기가 나오면 그때는 계약금을 걸고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이런 또 프로텍션이 있기 때문에 리세일은 아무래도 예측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리고 이제 리세일은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실거주 하게 되면 정말 내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진짜 근처에 편의시설이, 학교가, 스카이트레인이 다 있는지, 교통이 있는지 이것을 다 확실하게 파악을 한 후에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또 임대 목적도 사실 좋은 세입자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좋은 세입자를 내가 이미 확보를 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는 좀 타산이 맞는다고 했을 때 임대 부동산을 리세일로 사시는 거 굉장히 요즘 좋은 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리세일의 또 단점도 있겠죠. 리세일의 단점은 아무래도 목돈이 바로 펑 나간다는 거. 토탈로 나간다는 거. 진짜 모아둔 세이빙과 투자 그 인베스트먼트와 다 싸그리 모아서 다운 페이먼트를 올인을 해서 사용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무래도 리세일은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또 리세일은 이미 지어진 집이기 때문에 어떤 연식을 사느냐에 따라서 이 유지 보수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 들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은 딜이 굉장히 많아서 좋은 딜로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오래된 집은 좋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본인이 고쳐서 살아야지라는 상황이 많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레노베이션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기 때문에 리세일의 단점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리세일의 단점도 얘기했는데 장점을 하나 추가하자면 소득이 되는 분들이라고 하면 다운 페이먼트를 정말 최소한 해서 모기지를 많이 얻어서 이 모기지 보험이라고 하죠. 모기지 보험을 얻어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불짜리 콘도를 산다고 했을 때 최대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가 대략 한 7% 되거든요. 대략 한 5만 5천 불 정도가 진짜 미니멈 다운 페이먼트고 나머지 차액 거의 75만 플러스 그 보험 금액까지 해서 80만 불 가까이 이제 모기지가 나오려면 부채 없는 조건으로 대략 한 17에서 18만 불 정도, 두 분이서 합산 소득이 20만 불, 15만 불 이렇게 되는 분들도 있으시기 때문에 이분들이라고 했을 때 다운 페이먼트를 정말 최소한에 해서 리세일을 구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심스럽게 제가 정리를 하자면 사실은 이 분양과 리세일을 살 때 기준점을 찾기가 정확하게 내리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개개인의 상황과 투자 전략 여러 가지가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클리어하게 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지금 리세일을 많이 구입을 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역대급으로 옵션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살 수가 있는 좋은 시기입니다. 그리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바로 몰기지를 대출을 껴서 그리고 세입자를 또 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타산 맞추기가 또 쉽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완공 시점이 멀리 있는 미래의 부동산, 밴쿠버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신규 분양 상품을 많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정답은 없고요. 하지만 그래도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요즘 마켓에서는 내가 정말 살 집, 첫 주택이라고 하면 요즘은 분양보다 리세일이 조금 더 비용적으로 더 저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 사례를 정리해드리자면 실제로 다운타운 한복판에 있는 한 20년 이내에 있는 콘도인데요. 이 콘도가 2베드고 2베스예요. 있을 거 다 갖추고 파킹까지 심지어 있는데도 지금 현재 70 초중반대 사이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라면 현재 마켓에서 좋은 매물을 내가 정말 살 집을 잘 찾을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리세일 좋은 얘기만 했죠. 프리세일을 저도 사실 샀어요. 저도 3년 전에 샀고 올해 말에 입주를 하는데요. 이제 구입했던 가격 플러스 GST랑 지금 현재 팔리는 매물 그 가치를 보니까 많이 내려갔어요. 저처럼 똑같이 예전에 그때 시점 마켓에서는 잘 산 거예요. 하지만 지금 마켓에 손해를 봐서 많이 낙심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너무 낙심하시지 마시고 부동산을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니기 때문에 요즘 버티는 게 승자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낙심하지 마시고요. 사시면서 좋은 시기에 잘 판매하시고 또 업사이징 할 수 있는 좋은 씨앗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